여러분은 지금 바르셀로나의 숨겨진 보석, 산파오 병원 앞에 서 계십니다. 네, 여기가 그냥 오래된 병원 건물이 아니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카탈루냐 모더니즘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뭐랄까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곳이죠. 맞습니다. 잠시 수을 고르고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그 웅장함이 느껴지시죠? 네, 정말 그래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귀가 되어서 이 특별한 공간 구석구석을 함께 거닐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탐색해 볼 겁니다. 티켓을 들고 이제 막 입구를 통과하셨다면 저희와 함께 본격적인 시간 여행을 시작해 보시죠. 와, 이 입구 건물부터 정말 시선을 압도하네요. 행정관이라고 하죠. 네, 행정관입니다. 굉장히 위험 있고 뭔가 좀 중요한 장소에 들어선다는 느낌을 확 주죠. 네, 여기가 전체 단지의 첫인상을 딱 결정짓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행정관은 저희 투어 마지막에 다시 자세히 볼 건데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단지에 아주 상징적인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 들어오시기 전에 입구 근처에 있는 축소 모형 보셨어요? 네, 봤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보셨다면 전체 구조 이해가 좀 쉬우셨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완벽한 대칭 구조고요. 넓은 중앙 정원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독립된 건물, 그러니까 파빌리온들이 자리하고 있죠. 아, 저 건물 하나하나가 파빌리온이군요. 네, 이 파빌리온들은 이 아름다운 지상 정원뿐만 아니라 사실 지하 통로로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요. 지하 통로요? 신기하네요. 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각 파빌리온마다 세부 장식이나 역사가 다 다르니까요. 이따가 천천히 한번 감상해 보세요. 자, 이제 행정관을 지나서 첫 번째 내부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포스틸 홀, 우리말로는 기둥홀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와, 이건 뭐랄까 무슨 중세시대 성의 지하홀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육중한 벽돌 기둥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모습이 정말 장엄하죠. 네. 근데 여기가 원래는 응급 환자들이 오던 곳이었다고요? 지금 모습이랑은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네, 처음 설계됐을 때는 마차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환자를 내리고 각 병동으로 분산시키는 뭐랄까 일종의 도착 및 분배홀 같은 곳이었어요. 아, 마차가 여기까지 들어왔군요. 네,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1990년대에는 병원의 응급부서로 기능이 바뀌었죠. 보시면 화려함보다는 좀 견고함,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공간이에요. 그러네요. 그래도 저 높은 천장이나 아치 구조에서 몬타네르 건축가 특유의 미적 감각을 살짝 엿볼 수는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공간의 역할이 변해온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장소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계단을 내려와서 지하 통로로 들어왔습니다. 와, 아까 말씀하신 그 지하 통로군요. 위층에 그 다채롭고 아름다운 파빌리온들을 연결하는 통로가 땅 밑에 있다니 그것도 총 길이가 1km나 된다고요? 정말 놀라운데요? 네, 꽤 길죠. 벽면에는 병원 역사를 보여주는 영상도 나오고 전시물들도 있네요. 네, 이 지하 통로가 삼파워병원 운영 시스템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우선 가장 큰 건 실용적인 목적이죠. 날씨랑 상관없이 환자나 의료진, 식사, 의약품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아, 하긴 비 오거나 하면 지상으로는 힘들겠네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기능적인 동선을 지하로 숨기면서 지상의 정원하고 파빌리온들이 온전히 환자들의 휴식과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한 건축가의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와, 생각지 못했네요. 그냥 통로가 아니군요. 네, 아름다움과 효율성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었던 거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해서 방문객들에게 병원의 역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아, 네. 여기 복도 부분은 흰색 타일로 쫙 마감되어 있네요. 깔끔해요. 네, 아무래도 기능에 충실해야 했던 복도 부분은 위생적인 흰색 타일로 마감했습니다. 지하 통로를 쭉 따라 걷다 보니까 첫 번째 파빌리온, 산살바도르 패빌리온으로 나오게 되네요. 여긴 지금 전시 공간으로 쓰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안쪽에 보니까 1920년대 병실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침대 배치라던가 그때 썼던 의료기구들을 보니까 아, 여기가 진짜 수많은 생명이 오갔던 공간이구나 하는 게 실감이 나네요. 그렇죠. 이곳은 현재 바르셀로나 모더니즘 건축, 그러니까 아르누보에 대한 정보센터이자 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환자나 좀 위독한 환자를 돌보던 아주 중요한 병동이었죠.
아, 중환자실 같은 곳이었군요. 네, 건축가는 역시 루이스 도메네크 이 몬타네르고요. 1902년에서 1918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바로 은행가 파우힐입니다. 파우힐이요? 네, 이분의 막대한 유산 기부가 없었다면 사실 이 혁신적인 병원 단지 건설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와, 기부자졌군요. 네, 그의 유언에 따라서 병원 이름도 원래 산타크레우 병원에서 지금의 산타크레우 이산 파워병원으로 바뀌게 됐고요. 이 첫 번째 파빌리온은 그를 기리기 위해서 산 살바도르, 즉 구세주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산살바도르 파빌리온이군요. 의미가 깊네요. 네, 위층 전주실에서는 건축가 몬타네르의 생애나 그의 다른 걸작들에 대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둘러보세요. 드디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와, 진짜 숨통이 탁 트이는 기분이네요. 여긴 정말 병원이라기보다는 잘 가꿔준 공원? 아니면 무슨 대학 캠퍼스 같아요. 그렇죠. 탁 트인 느낌이죠. 그리고 이 건물들 좀 보세요. 파사드, 그러니까 건물 외벽마다 다채로운 색깔의 타일, 정교한 모자이크,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또 섬세한 조각 장식들이 그냥 가득해요. 눈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데요. 바로 이게 건축가 몬타네르가 꿈꿨던 정원 속의 도시, 가든시티의 핵심입니다. 그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공간을 넘어서 환자의 영혼까지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어요. 영혼까지 치유하는 환경이라. 네. 아름다움이 치유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철학이었죠.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놀랍네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 대부분을 남향으로 배치해서 햇볕이 잘 들게 했고요. 정원에는 라벤더나 노즈마리 같이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허브나 약용식물들을 심었습니다. 건축 양식은 네오고딕 양식의 구조 위에 아르누보 특유의 곡선 그리고 자연적인 모티프 장식을 풍부하게 사용한 게 특징이고요. 아, 정원에 서서 보니까 저 멀리 사그라다 파멜리아 성당의 첨탑들이 보여요.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라고 들었는데 진짜 가깝네요. 네, 가깝죠. 일부러 보이게 설계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몬타네르하고 가우디는 동시대를 살았던 라이벌이자 동료 건축가였거든요. 환자들이 병실 창문으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보면서 좀 희망이나 위안을 얻도록 일부러 건물의 방향이나 높이를 조절했다는 설이죠. 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또 재미있는 점은 몬타네르는 때로는 구조적인 효율성보다는 미학적인 완성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후대에 일부 구조 보강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아, 너무 아름다움에 치중해서요? 네, 약간 그런 면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고집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건축 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정원을 따라서 다음 파빌리언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여기는 삼 라파엘 파빌리언이네요. 안내 보니까 1920년대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고 쓰여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진짜 시간 여행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여긴 또 다른 기부자인 라파엘 라벨이라는 분의 이름을 딴 파빌리언입니다. 그분의 후원으로 1914년에서 1918년 사이에 지어졌죠. 아, 여기도 기부자의 이름이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내부가 20세기 초 병원의 모습으로 아주 충실하게 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문객들이 당시 의료 환경이나 생활상을 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 놓았습니다. 병동 분위기나 사용했던 기구들, 환자 기록 방식 같은 걸 보면서 과거로 잠시 돌아가 볼 수 있는 좀 특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시 병원의 실제 모습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생활상까지 엿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정원을 계속 걷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모습의 파빌리온들이 계속 나타나네요. 생각보다 규모가 정말 큰데요. 맞습니다. 규모가 상당하죠. 모든 파빌리온을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몇 군데 좀 주목할 만한 곳들이 있어요. 어떤 곳들이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보이는 노스트라 세뇨라 데라 메르세 파빌리온은 예전에 산부인과 병동이었는데 지금은 국제보건기구 WHO 아시죠? WHO의 바르셀로나 사무소로 쓰고 있습니다. 아, WHO가 여기 있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건물인 산 레오폴드 파빌리온은 과거에 내과나 피부과 등으로 쓰였는데 지금은 유럽 산림연구소, EFI나 UN 헤비타트, UNHRBTAT 같은 국제 연구기관들이 입주해 있어요. 국제 기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기 좀 작은 크기의 산타 아폴로니아 파빌리온은 원래 치과였고 지금은 주로 전시 공간으로 쓰이고요.
저 멀리 보이는 가장 큰 파빌리온 중 하나인 산 마누엘 파빌리온은 외과 병동이었는데 현재는 유엔 대학 연구소하고 카사 아시아 같은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아쉽지만 일반 관람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내부는 못 보는군요. 네, 중앙에 있는 수술동도 물론 중요한 건물이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복원되지 않고 남겨진 푸리시마 파빌리온도 보이실 거예요. 저걸 보면 다른 건물들을 복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지 좀 짐작해 볼 수 있죠. 와, 정말 각 건물마다 다 이야기가 있고 또 지금도 국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인상 깊네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과거 의료기관으로서의 국제적인 명성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는 느낌이랄까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투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행정관 내부를 보기 위해서 다시 지하 통로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지나왔던 길인데 정원을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다시 오니까 이 통로의 중요성이 뭔가 새삼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지상의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지하의 동맥 같은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환자나 의료진 동선, 그리고 물품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지상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려 했던 몬타네르의 그 세심한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병원의 심장이자 얼굴이었던 행정관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드디어 행정관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와, 저희가 맨 처음에 감탄하면서 지나쳤던 바로 그 건물이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요. 바깥에서 본 그 위험 있는 모습 이상으로 내부 장식이 정말 화려하고 정교해요. 그렇죠. 여기가 병원의 행정 중심지이자 방문객을 맞이하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기관의 권위와 예술성, 그리고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자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자재와 기술을 동원해서 지은 겁니다. 천장을 장식한 저 독특한 분홍색 타일은 뭔가요? 진짜 아름다운데요? 그리고 이 대리석 기둥들하고 웅장한 중앙 계단. 야, 병원이라기보다는 정말 궁전이나 오페라하우스 같아요. 네, 특히 2층에 있는 루이스 도메넥 이 몬타네르 홀은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 세라믹 타일, 모자이크, 회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진 그야말로 모더니즘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아, 몬타네르 홀이요? 네, 움푸네르가 카탈루냐 음악당이라는 또 다른 엄청난 걸작을 남겼다는 걸 생각하면 이 정도 화려함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카탈라냐 음악당도 이분 작품이었군요. 어쩐지. 네, 그는 빛과 색, 그리고 자연의 형태를 건축에 통합하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보였죠. 아, 그리고 벽면을 따라서 길게 쭉 이어지는 이 그림들. 모자이크로 만든 것 같은데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프리즈라고 부르나요? 네, 맞습니다. 프리즈라고 불리는 띠 형태의 장식인데요. 이 병원의 600년 역사를 중요한 장면들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펼쳐진 역사책 같은 거예요. 600년 역사요. 네, 1401년 중세시대 산타크레오 병원의 설립부터 시작해서 여러 왕들의 방문, 중요한 의학적인 사건들을 거쳐서 마침내 파우일의 기부로 이 새로운 산파오 병원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담고 있습니다. 라바르타, 비센테, 마라글리아노 같은 당대 유명 예술가들이 참여했고요. 와, 그림 하나하나에 역사가 담겨 있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 건물에 입원 수속처나 보건관리부, 기록보관소, 재무부서 같은 곳들이 있었고 지금은 병원 재단 사무실이나 문화행사장소, 역사자료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관까지 둘러보면서 산파오 병원의 주요 공간들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아,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게 그냥 유적지 방문이라기보다는 건축가의 철학, 예술가의 열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깃든 공간을 직접 체험한 기분이 드네요. 네, 이곳은 유럽 최대 규모의 아르누버 건축단지라는 그런 타이틀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6세기에 걸친 바르셀로나 의료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움이 치욕을 돕는다는 그 혁신적인 믿음을 건축으로 구현해낸 세계적으로도 참 유례를 찾기 힘든 특별한 장소죠. 맞아요. 단순히 보는 것 이상으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적, 역사적 가치 외에도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스페인 최초의 골수 이식이 1976년에 그리고 심장 이식이 1984년에 바로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기억할 만합니다. 와, 최초의 골수 이식이랑 심장 이식이요?
그런 중요한 의학적 성과가 이런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더 놀랍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2009년까지 실제 병원으로 사용되다가 바로 옆에 있는 현대식 건물로 이전을 했고 그 이후에 복원 과정을 거쳐서 2014년에 문화센터란 박물관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졌던 공간이 이제는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영광과 지식을 주는 문화유산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 복원 과정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공간을 저희와 함께 거닌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건축가의 비전, 예술의 힘,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어우러진 이곳에서의 경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저희도 참 궁금합니다. 네, 산파오 병원은 건축이 단순히 기능적인 구조물을 넘어서 어떻게 인간의 삶과 정신에 기여할 수 있는지, 또 아름다움과 실용성,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곳을 떠나시면서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병원이나 요양시설들은 좀 어떤 모습인가요? 이곳 산파우 병원이 100여 년 전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전히 그 환경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회복과 안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효율성이나 첨단 기술만이 더 우선시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몬타넬가 이곳에 담아낸 가치와 비전 속에서 현재 우리가 되새겨야 할 점은 무엇일지 각자의 마음속에 질문을 남겨보는 것으로 오늘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곳에서의 감동과 생각이 여러분의 다음 여정에도 의미 있는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